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탁 위의 작은 혁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가 한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혐오하던 마늘장아찌와 청국장이었지요. 그 냄새 나는 것들은 음식이 아니라 썩은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그녀가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간 마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던 딸을 위해 모든 향신료를 배제했던 노르웨이 최고의 셰프.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어머니가 마늘장아찌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고백한 말은 한국 음식이 내 인생을 구했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순수한 맛만을 추구하던 셰프 모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사벨 크리스텐센, 노르웨이 베르겐 출신의 25살 요리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요리를 업으로 삼아왔고, 특히 어머니 릴 크리스텐센은 북유럽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로 명성이 자자했죠.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부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피오르드와 바다, 그리고 깨끗한 산림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저희 가족은 언제나 순수한 재료, 순수한 맛을 추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특이하게도 후각이 지나치게 예민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를 후각 과민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늘, 양파, 치즈, 발효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심한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나곤 했어요. 심할 때는 호흡 곤란까지 왔으니까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퓨어 네이처에서도 마늘과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사벨, 진정한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야. 우리는 인공적인 맛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가문이란다.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요리 철학을 넘어 저희 가족의 생활 신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항상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자랐고, 집안에는 향신료 냄새 대신 노르웨이 살림의 청정한 허브 향만이 감돌았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종종 식당을 피해 혼자 밖에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종종 공주병이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가족들만큼은 제 상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뒤를 이어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르겐 요리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그곳에서도 북유럽 전통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연어, 청어, 술록고기, 그리고 신선한 숲속 베리류와 허브를 사용한 요리는 제 전문 분야가 되었지요. 학창 시절 내내 저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졸업작품으로 선보인 숲의 속삭임이라는 코스 요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사벨의 요리는 마치 노르웨이의 자연을 접시 위에 옮겨놓은 듯하다. 그녀는 분명 미래가 유망한 셰프다.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셰프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영역을 넓혀갔고 어머니도 저를 믿고 많은 부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향신료 없는 요리로 특화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제 후각 과민증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미세한 향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사벨, 네가 세계 각국의 요리 기법을 배워오면 좋겠구나. 순수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조리법을 알면 우리 레스토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유럽 최고의 요리대학 중 하나인 파리의 인터내셔널 퀴진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요리대학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요리 철학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처음 몇 주간은 익숙한 재료와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했지만 곧 세계 전통 발효 음식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요리의 깊이는 발효에서 시작됩니다. 치즈, 요구르트, 김치, 된장. 이런 발효식품들은 각 나라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효라니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냄새들이 가득한 수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했지만 실습 시간마다 구역질을 참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치즈, 독일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일본의 나토 실습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유학생 지수가 싸온 도시락에서 낯선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강한 마늘 향과 함께 묘한 발효향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도시락에는 김치볶음밥과 함께 작은 유리병에 담긴 검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호기심 반, 공포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마늘장아찌야.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가 보내주신 거지.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유명해. 소화도 잘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시험 기간에 꼭 먹는답니다. 제가 얼굴을 찌푸리자 지수는 미안한 듯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아, 미안해. 냄새가 강한가 봐. 하지만 그날 오후 실습 시간 지수의 얼굴은 유독 생기 있어 보였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반면 저는 평소처럼 피곤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음식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직접 먹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지수와 종종 한국 음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생겼죠. 이사벨, 한국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라고 생각해. 특히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야. 냄새가 강하긴 하지만 그만큼 효능도 뛰어나거든. 지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생 마늘을 멀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재료라니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마늘을 발효시켜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학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값진 배움은 없습니다. 수많은 국가 중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지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피해왔던 그 냄새들의 나라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기회가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사벨, 네가 미쳤니? 너 같은 아이가 한국 음식은 절대 못 먹어. 모든 요리에 마늘과 양파가 들어간다고. 거기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하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 몸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어머니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지만 떠나는 날까지도 걱정의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면 즉시 돌아와.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신료와 발효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의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지수의 도움으로 예약해둔 곳이었죠. 하숙집은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강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콩과 마늘이 뒤섞인 듯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점심 준비 중이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인사에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면서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괜찮니? 어디 아파? 걱정스러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토했습니다. 겨우 진정된 후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냄새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후각 과민증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주머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우리 청국장은 건강에 최고야. 냄새는 좀 나도 먹으면 맛있어.
그날 저녁 저는 청국장 냄새를 피해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편의점에서 해결했고 늦은 밤에야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냄새가 조금 줄어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룸메이트인 대학생 미나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외국인 룸메이트라고 해서 기대했어요. 저는 미나라고 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맛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사실 향신료 냄새에 민감해서요.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마늘도 못 먹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는데.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6개월을 버티지? 하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근처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익숙한 음식과 냄새 속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두통은 거의 매일 찾아왔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의식을 잃었던 거죠. 병원에서 의사는 여러 검사 후 놀라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위산도 정상보다 낮네요.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평소 어떤 음식을 드세요? 저는 마늘과 향신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음식만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마늘을 한 쪽씩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필요해 보이네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피해왔던 그 냄새 나는 음식들이 오히려 제 건강에 필요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도해볼까? 그동안의 내 식습관이 잘못된 것일까? 미나는 제 상태를 걱정하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사벨, 갑자기 청국장 같은 강한 음식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들 거야. 우선 마늘장아찌부터 조금씩 먹어봐. 향이 순해서 적응하기 쉬울 거야.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작은 병에 담긴 마늘장아찌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마늘장아찌를 구입한 날 저는 한참을 그 작은 병만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로 살짝 냄새를 맡자 익숙한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의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입에 넣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첫 맛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새콤달콤한 간장 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 뒤에 마늘 특유의 향이 따라왔지만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그 작은 한 조각으로 충분했습니다.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생 피해온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매일 아침 마늘장아찌를 한 조각씩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머리가 맑았고 소화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숙집의 청국장 냄새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냄새가 덜한 된장찌개를 준비해 주셨지만 한 숟가락 먹고 바로 토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미나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벨, 정말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셨는데. 나도 노력하고 있어. 매일 마늘장아찌 먹고 있잖아. 하지만 청국장은 너무 강해. 결국 서로 화를 내고 말았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하숙집을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어머니는 봐, 내가 뭘 했어라고 하실 텐데.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이사벨, 내 고향 전주에 가보는 건 어때? 한옥마을이 있는 곳인데 우리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데 특히 발효 음식을 정말 잘 만드셔. 하지만 강한 냄새가 싫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알고 계시지. 망설임 끝에 전주행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남짓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지수의 할머니는 한옥마을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 살고 계셨습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강한 냄새 대신 은은한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너라. 지수가 다 말해줬단다. 걱정 말고 편히 있거라. 지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은 깨끗했고 다양한 항아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청국장찌개인데 특별히 너를 위해 마늘과 파를 적게 넣었고 대신 산초가루와 유자청을 조금 더했단다.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놀랍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냄새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향과 함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몇 숟가락 더 먹어보니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작은 접시에 담긴 검은 마늘 조각들이 궁금했습니다. 아, 이건 흑마늘장아찌란다. 마늘을 오래 발효시켜 만든 거지. 냄새도 적고 단맛이 강해서 내게 좋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발효 음식을 제대로 맛보았고 놀랍게도 밤새 소화불량이나 두통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가벼웠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떠니? 몸이 좀 나아진 것 같구나.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 정말 잘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발효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우연이 아니란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거지. 특히 마늘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 조금씩 한국 발효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매일 마늘을 갈아서 식초 간장에 타서 한 숟갈 먹어봐.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변할 거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후각과민증 반응이 전보다 훨씬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강한 냄새는 불편했지만 예전처럼 구토나 현기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천천히 다양한 발효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간장에 절인 마늘장아찌부터 시작해서 흑마늘, 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국장까지. 모든 음식은 특별히 저를 위해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리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청국장에는 유자청과 계피를 더해 향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김치는 양념을 줄이고 사과즙을 더했습니다. 이사벨, 음식은 몸을 만드는 재료야. 네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지. 특히 발효 음식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아진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제가 평생 배워온 식문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순수한 재료, 단순한 조리법을 강조하셨지만 할머니는 발효의 지혜, 균형의 미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제야 음식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전주에서의 이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몸과 마음.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특별히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마늘장아찌와 청국장 가루야. 서울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먹으렴. 그리고 이 레시피도 가져가. 나중에 노르웨이에 돌아가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선물을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의 평생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가 주신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요리법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건강이고 인연이다. 냄새가 강하다고 피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지혜를 느껴보아라.
몸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기숙사 형태의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음식 냄새는 곳곳에 있었지만 전주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제는 그 냄새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주신 마늘장아찌를 한 조각씩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제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사벨, 너 정말 달라졌다. 이제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겠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저는 점점 더 다양한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운 음식이나 너무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청국장에 꿀을 조금 넣거나 마늘을 식초에 담가 먹는 방법을 활용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국어 학교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발효 음식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배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지 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음식을 약식동원이라 여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이 철학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북유럽의 순수한 재료 철학과는 다르지만 둘 다 결국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르웨이 식재료와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지, 특히 마늘을 어떻게 북유럽 요리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로컬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청국장 가루를 활용한 리소토와 마늘 오일을 곁들인 브루스케타를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퓨전 요리는 처음이에요. 마늘 향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져요. 청국장이 들어갔다고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데 오히려 고소하고 풍부한 맛이 좋네요. 그날의 성공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노르웨이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 종종 근황을 전했지만 제가 마늘과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건강을 걱정하며 현지 음식 먹지 말고 호텔 식당이나 서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과 마늘 활용법을 노르웨이에 가져가 어머니의 레스토랑 메뉴에 접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저는 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고 그 효과를 확신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지수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청국장찌개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 저를 지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사벨,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첫날 공항에서 마스크 쓰고 있던 모습이 생각나네. 나도 믿기지 않아. 이제는 오히려 마늘 없는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야. 웃으며 이야기하는 중에 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국해서 어머니께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평생 마늘과 발효 음식을 혐오하던 미슐랭 셰프에게 말이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분은 노르웨이 최고의 셰프이자 퓨어 네이처라는 철학을 고수하는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늘과 발효 음식의 가치를 이해하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돼. 하지만 내 몸의 변화는 분명하고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생겼어. 어머니께 천천히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직접 맛을 보여드릴 거야.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내. 내 어머니도 결국 요리사잖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편견도 무너질 거야. 다음 날 저는 할머니가 주신 마늘장아찌와 청국장 가루, 그리고 직접 만든 레시피 노트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늘 냄새에 구역질하는 소녀가 아니라 발효의 깊은 맛을 이해하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가 우리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믿어요. 노르웨이 베르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릴 크리스텐센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잊고 그저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딸로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사벨,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얼굴색이 좋아졌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레스토랑 소식과 베르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직 제가 마늘과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연어 스테이크와 감자 요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노르웨이 음식이었지만 저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늘의 깊은 풍미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마늘장아찌를 꺼내 식초와 꿀을 조금 섞어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사벨, 그게 뭐니? 마늘 냄새가 나는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마늘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마늘이 필요해졌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너는 후각과민증이 있잖아. 마늘은 내 건강에 좋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반대예요. 제 후각과민증이 심했던 건 장내 균형이 깨져서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발효 음식과 마늘을 조금씩 먹어보라고 하셨고 실제로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어떻게 믿니? 우리는 과학적인 영양학을 기반으로 한 요리를 해왔어. 저는 할머니에게 배운 지혜를 떠올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예요. 그리고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식품의 효능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고수해온 식재료와 요리 철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의 레스토랑 퓨어 네이처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셰프의 딸을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깔끔하고 세련된 북유럽 스타일이었습니다. 메뉴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마늘과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노르웨이 요리의 맛을 다시 느껴보았습니다. 분명 맛있고 훌륭한 요리였지만 어딘가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흑마늘 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아, 한번 보여줘.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 철학에 맞을지는 모르겠구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흑마늘과 청국장가루, 그리고 베르겐 시장에서 구한 신선한 연어와 현지 허브를 준비했습니다. 흑마늘은 오랜 발효 과정을 거쳐 단맛이 강해지고 향이 부드러워진 상태였기에 어머니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흑마늘 리덕션 소스예요. 마늘을 발효시켜 단맛이 나고 향이 부드러워요. 연어의 맛을 더 깊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숟가락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구나. 마늘 냄새는 거의 없는데 깊고 달콤한 맛이 나는구나. 저는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발효의 마법이에요, 엄마.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고 좋은 맛과 영양소만 남는 거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할머니에게 배운 지혜, 그리고 제 몸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적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사벨,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국에서 기록한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흑마늘 리덕션, 청국장 리소토, 발효 베리 소스. 이 모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노르웨이 요리에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정식 셰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메뉴를 그대로 따르며 베르겐 사람들의 입맛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주방 한편에서 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노르웨이 특산품인 연어, 청어, 술록고기에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노르웨이산 마늘을 이용한 발효 실험에 집중했습니다. 베르겐 근교 농장에서 재배된 마늘은 한국 마늘보다 크기가 작고 향이 강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흑마늘을 만들기 위해 저온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과정을 시작했고 동시에 마늘장아찌도 담가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저는 어머니께 제 새로운 시도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3가지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흑마늘 버터를 곁들인 구운 가리비였습니다. 노르웨이산 가리비를 살짝 구워 흑마늘과 버터를 섞은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리소토와 훈제 연어로 청국장. 가루를 소량 넣어 깊은 맛을 더한 리소토 위에 노르웨이 전통 방식으로 훈제한 연어를 올린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장아찌 리덕션을 곁들인 술록고기 스테이크를 선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에서 이미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흑마늘 버터. 정말 특별한 맛이구나. 마늘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달콤하고 깊은 풍미가 있어. 두 번째 요리를 맛보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 리소토에 넣은 게 청국장 가루라고? 처음에는 약간 낯선 맛이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마지막 술록고기 스테이크를 드신 후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사벨.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평생 고수해온 요리 철학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지만 이 요리들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깊이와 복합적인 맛이. 놀랍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재료나 기술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었어요. 발효 음식이 주는 깊이와 균형, 그리고 몸에 주는 건강함까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 손님들이 이런 새로운 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퓨어 네이처는 순수한 노르웨이 음식으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메뉴를 완전히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셰프의 특선 요리로 1~2가지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 특선 메뉴로 내 요리를 한번 올려보자. 하지만 마늘이나 청국장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지 말고 발효 허브버터나 특제 감칠맛 소스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겠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디어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주방에서 최선을 다해 특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재료의 배합비를 조금씩 조정하고 플레이팅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요리의 본질은 유지하되 한국에서 배운 발효의 지혜를 더해 깊이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었고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뉴판에는 셰프 이사벨의 월드 퀴진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특선 요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했고 어머니는 홀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 특선 요리를 주문했을 때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홀로 나가고 저는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2번 테이블 손님들이 셰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걸까요? 비판을 들을 준비를 하고 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테이블의 손님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셰프님, 이 흑마늘 버터 소스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마늘이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워요. 비결이 궁금한데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발효 과정을 거친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은 줄어들고 단맛과 깊은 풍미만 남게 되죠. 그날 밤 특선 요리를 주문한 모든 테이블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음식 평론가로 알려진 한 손님은 북유럽 요리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어머니와 저는 작은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 이사벨. 특히 마늘 버터 소스는 많은 분들이 레시피를 물어보실 정도였지. 하지만 이 첫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들 중 일부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 의구심을 품었고, 특히 베테랑 요리사 올레는 썩은 콩과 생마늘이 요리냐며 노골적인 반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단골 손님들은 레스토랑의 변화에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청국장 리소토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격분하셨습니다. 이사벨, 이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 우리 레스토랑에서 이런 요리는 안 돼.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이건 조리 과정에서 나는 냄새일 뿐이에요. 완성되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도 정말 좋아요. 기억나세요? 엄마도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 손님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 몸이 이걸 원해요.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됐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음식들이 제 건강을 회복시켜줬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청국장은 주방 뒤쪽에서만 조리해. 그리고 홀의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 써. 그날 이후 저희는 타협점을 찾아가며 천천히 메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발효 음식의 장점을 살리되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과 감성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흑마늘 소스는 더욱 인기를 얻었고 청국장을 넣은 리소토도 특제 감칠맛 리소토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레스토랑에 남아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냉장고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맛보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가 만들어둔 마늘장 아찌와 청국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고 순간 우리 둘 다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이사벨.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몰래 내 요리를 먹어보고 있었단다. 처음에는 그저 이해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점점 내 몸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았어.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몰랐던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지, 왜 밤마다 소화가 안 되어 괴로웠는지. 네가 만든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단다. 한국 음식이 내 인생을 구했구나. 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마늘과 발효 음식을 혐오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주방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도 사실은 오랫동안 소화 문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 이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저는 함께 한국 발효 요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경험과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마늘과 청국장의 효능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노르웨이산 마늘로 만든 흑마늘 소스, 마늘장아찌 리덕션, 청국장 발효 리소토 등 색다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사벨, 이런 발효 음식들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어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영양학자와 미생물학자를 초청해 발효 음식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르겐 대학의 식품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노르웨이 식재료를 활용한 발효 식품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노르웨이의 차가운 기후에서 자란 마늘은 특유의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발효 과정을 거치면 그 효능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청국장의 발효균이 노르웨이 전통 발효 유제품의 균과 유사한 효능을 보인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연구와 실험은 곧 페르멘토 소울 FERMENTO 소리라는 컨셉의 발효 퓨전 요리 시리즈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노르웨이 전통 요리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였습니다. 어느 날 베르겐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 에릭 요한슨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페르멘토 소울 시리즈의 모든 코스를 맛본 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닙니다. 두 문화의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요리입니다. 특히 흑마늘 소스를 곁들인 술록고기는 전통적인 노르웨이 요리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요한슨의 호평은 곧 유럽 전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저희 레스토랑은 갑자기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발효의 마법에 대해 궁금해했고 어머니와 저는 종종 홀에 나가 손님들에게 발효 음식의 비밀을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자연과 시간의 선물입니다. 미생물들이 음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더 깊은 맛과 영양이 생겨나는 거죠. 어머니의 설명에 많은 손님들이 감탄했고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발효 레시피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발효 워크숍 공간을 마련하여 주 1회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 워크숍은 예상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고 노르웨이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슐랭 가이드의 심사위원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고 식재료와 기술을 접목한 9코스 요리였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결과물을 선보일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흑마늘 아이올리를 곁들인 노르웨이 킹크랩과 청국장 발효 크림 소스의 생선 수프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으로 추정되는 손님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몇 주 후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퓨어 네이처가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가 내용에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특히 발효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요리는 유럽 미식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르겐을 넘어 유럽 전역에 퍼졌고 퓨어 네이처는 순식간에 발효의 혁명을 이끄는 레스토랑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언론은 크리스텐센 모녀가 전통 노르웨이 요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성공의 순간 어머니와 저는 레스토랑 옥상 테라스에서 조용히 축하 와인을 나누었습니다. 베르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 네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 용기와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마의 경험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구나. 나는 내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너는 나에게서 전통의 가치를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레스토랑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의 가치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효 문화와 노르웨이의 청정. 식재료가 만나 새로운 건강 식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획득 후 우리 모녀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인터뷰와 요리 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국영 방송에서는 발효의 마법 크리스텐센 모녀의 요리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변화 과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마늘과 발효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요리의 본질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한국에서 돌아와 보여준 새로운 세계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오랫동안 겪어온 소화 문제와 만성 피로가 발효 음식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된 우리는 레스토랑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건강한 발효 음식을 알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 발효식품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특히 매일 마늘을 갈아 식초와 간장에 절여 섭취하는 건강법을 강의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제가 처음 딸의 마늘장아찌를 몰래 먹다 들킨 날 사실 그것은 이미 몇 주째 지속된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요리를 이해하기 위해 맛봤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잘 잤습니다. 그 후로 매일 조금씩 먹게 되었고 점점 제 몸이 그것을 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나 노르웨이 재료로 한국 발효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이 인기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입문자용 마늘장아찌 레시피를 나눠주었고 청국장 발효 스타터 키트도 제공했습니다. 워크숍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지 셰프들과 함께 K-발효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요리사들에게 한국 발효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의 요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퓨어 네이처는 새로운 이름 퓨어 퍼멘테이션 푸유 퍼먼테이션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기존의 순수한 노르웨이 재료를 사용한다는 철학은 유지하되 발효를 통한 깊은 맛의 탐구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어머니의 요리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한 요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요리는 자연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늘 한쪽에서 시작되는 건강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피해왔던 그 강한 향이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는 노르웨이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한국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프로그램에서는 노르웨이를 정복한 한국 발효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저희 모녀는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지수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한옥에 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이제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음식은 국경이 없는 법이야.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은 누구의 마음도 열 수 있단다. 한국 방문 중 우리는 다양한 발효식품 장인들을 만나 더 깊은 지식을 습득했고 귀국 후에는 K-발효 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르웨이와 한국의 발효 문화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노르웨이 특산물인 연어, 청어, 산딸기 등을 한국식 발효 방법으로 가공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동시에 한국의 김치, 청국장, 마늘장아찌 등을 노르웨이 식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노르웨이 전통 발효 생선인 라케피스크 RAKFISK와 한국의 젓갈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문화 모두 생선을 발효시켜 보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과 맛의 특성은 달랐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는 발효라는 인류 공통의 지혜가 각 문화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학술적 영역을 넘어 실용적인 제품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노르딕 김치, 베리 청국장, 연어 장아찌 등 노르웨이와 한국의 식재료와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발효식품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노르웨이 왕실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실 만찬을 담당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모녀에게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왕실 만찬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통, 한국의 지혜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고 식재료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9코스 요리였습니다. 만찬은 대성공이었고 국왕은 특별히 우리를 불러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융합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발효 음식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도 더 큰 힘이 실렸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보건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발효식품 장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저희 모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에 발효식품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장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 제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국민 건강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특히 노인들의 소화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 우리가 이룬 성공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방법이 없을까? 그 말씀을 계기로 우리는 발효의 지혜 위즈덤 어브 퍼먼테이션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개인적인 여정과 발효식품이 가져온 건강상의 변화, 그리고 노르웨이와 한국 두 문화의 발효 지혜를 담은 종합적인 안내서였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변화 사례를 편지나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년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마늘장아찌와 청국장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매일 아침 발효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전 세계를 순회하는 발효 혁명 퍼먼테이션 레볼루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각지에서 강연과 요리 시연을 통해 발효 음식의 가치를 전파했고 각 지역의 발효 문화도 배워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후 한 노년의 여성분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담가온 장아찌와 청국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의 오랜 식문화,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테라스에서 베르겐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구나. 내가 평생 거부했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다니. 진짜 요리는 자연을 믿는 것, 그리고 마늘 한쪽에서 시작되는 건강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 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모녀는 노르웨이에서 정기적인 한국 발효식품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직접 청국장을 담그고 매일 마늘을 갈아 식초와 간장에 절여 섭취하는 건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셰프들과 함께하는 K-발효 마스터 클래스는 항상 족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레스토랑 퓨어 퍼멘테이션은 여전히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발효 연구소는 노르웨이 최고의 식품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던 저와 발효 음식을 혐오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마늘장아찌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희 모녀의 발효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전역에 한국 발효식품의 가치가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식탁과 건강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한 음식으로 여겨지던 청국장, 마늘장아찌가 이제는 건강식품 코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레스토랑 퓨어 퍼멘테이션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발효 기술과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극권의 희귀허브와 한국 발효 기술을 접목한 아크틱 퍼멘테이션 시리즈를 선보여 또 한 번 미식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보람있는 일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발효의 지혜책이 출간된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개선 사례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만성 소화장애, 피부 문제, 면역력 약화 등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발효 식품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K-발효 연구소에서 특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전역의 5,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효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37% 낮고 면역력 관련 지표도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 저널에도 게재되어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와 함께 우리는 발효 학교 퍼먼테이션 스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문 요리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발효의 과학과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실천하는 발효 생활 코스는 매번 수강 신청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교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더 넓은 영향력을 위해 글로벌 발효 네트워크 글로벌 퍼먼테이션 네서클을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발효 식품 전문가, 요리사, 연구자들을 연결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명인, 일본의 미소 장인, 프랑스의 치즈메이커 등 다양한 문화권의 발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풍부한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마친 후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전 서울에서 이사벨 씨의 룸메이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나?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여기에? 미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발효식품 연구자가 되었어요. 이사벨 씨가 한국을 떠난 후 문득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양국의 발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발효 미래 식품 퍼먼테이션 퓨처 푸즈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특정 건강 문제를 타겟팅한 맞춤형 발효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노인의 장 건강을 위한 특수 청국장, 어린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베리 발효, 요구르트,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마늘 발효 추출물 등 다양한 제품이 연구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개발된 제품들은 곧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 제공된 특수 청국장은 노인들의 소화 기능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이는 의학 저널에도 사례 연구로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우리 모녀는 국제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우리를 식품혁신 대사로 임명했고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발효식품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발효 기술과 영양 강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레스토랑 옆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 앉아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직접 심은 노르웨이산 마늘과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마늘 잎을 어루만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구나. 내가 평생 거부했던 이 작은 마늘 한쪽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편견은 냄새로 시작되지만 진실은 맛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한 셈이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한 발효의 지혜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지혜와 노르웨이의 청정 자연이 만나 만들어낸 이 작은 혁명은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녀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마늘장아찌 한 조각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큰 변화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편견은 냄새로 시작되지만 진실은 맛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외면하던 그 한 숟갈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이 감동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